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주어가 나는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난 다 괜찮아 라고 말을 하고 너가 좋은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자칫 보면은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티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은연중에 티를 내거나 해서 분위기를 좀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질문은 책과3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감정수업이라는 책을 낸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낮고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자존감이 안정적이고 높은 건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많이 치중되어 있을수록 자존감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주어가 나는으로 시작하지 않고 남들은 나를, 걔는 나를, 이런 식으로 주어가 타인이 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주어가 내가 될수록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주어가 내가 되더라도 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려고 애를 쓰거나 또는 지나치게 나를 비하하는 내용 쪽으로 치중되거나 하면은 역시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눠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두 가지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나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나를 높게 평가하고 칭찬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나를 조금이라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피드백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과민해지죠. 과민해질 때 방향성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충동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지나치게 변호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거나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이 돼서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그것보다 훨씬 더 살을 붙여서 자신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칭찬을 했었을 때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고마워. 사실 나는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 그렇게 자신이 노력한 것과 그로 인한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칭찬을 들었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저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봐서 높은 성적을 받거나 원하던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성취나 노력을 칭찬을 하죠. 그때 반응이 스스로가 굉장히 저평가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거 사실은 나는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많이 부족한데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저평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질문은 자기 자신의 주관을 물어보는 질문. 아주 사소하게는 밥을 먹을 때 어떤 메뉴를 먹고 싶은지, 또는 놀러 갈 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뭐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기호가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선택지가 주어졌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난 다 괜찮아 라고 말을 하고 너가 좋은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죠. 이게 자칫 보면은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쿨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만, 여긴 또 함정이 있어서 진짜 자기 마음이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그런 선택을 남에게 맡기면서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선택을 맡겼으니까 상대방이 한 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따르고 불편함이 없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내가 선택을 맡긴 이유가 나의 주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이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또는 내가 이 주장을 했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싫어하진 않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어서 그거를 꾹꾹 억누르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나중에 티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괜찮아 해놓고서 막상 그 음식을 먹으러 갔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맛이 없어 하거나, 그것도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티를 내거나 해서 분위기를 좀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는 핵심은 감정이다. 감정은 속일 수가 없다. 결국에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거는 언젠가는
용수철처럼 튀어나오고 그게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질은 타고나는 부분이 많지만 어떤 기질이든지 그게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 성격적인 부분, 기질적인 부분 온전히 수용받는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지적받거나 비난받는 경험을 자주 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나기보다는 자라면서 경험된 수용받는 경험이 많냐 아니면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이 많냐 이 차이가 자존감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왠지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겠는데 불편하다, 뭔가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의 소통인데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런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주고받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피상적인 관계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대화의 내용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갈등의 소지도 없고 나이스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겉도는 대화에 머무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도 이 대화가 문제는 없지만 깊게 서로 연결되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흔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요. 흔한 거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관계에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는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을 주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를 좀 낮추면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식의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이 되면은 초면에는 예의 바른 사람 또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관계가 점점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상대방은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색하다 또는 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자신은 저평가하는 게 그냥 기분이 좋고 우월감만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라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출까? 또는 이러다가 나중에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의 복잡한 생각들이 들면서 오히려 관계를 더 진솔하게 가깝게 만들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굉장히 의존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시 자기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혼자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쭉쭉 밀고 나가는 거는 스스로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거를 채우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는 낫다. 그래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도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의존적인 관계를 또 많이 형성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고요. 또 하나로는 회피적인 관계도 많이 형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는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관이 있고 주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을 또 소통함으로써 서로 더 진솔하고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건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필연적인 갈등 자체에서 받는 타격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었을 때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애를 쓰고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안 일으키면 돼요. 그러려면은 깊게 안 다가가면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이상적인 관계까지만 하고 더 깊게는 안 들어가려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스하지만 친해지고 서로 많은 걸 공유하거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오픈하거나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점점 깊어진다 싶으면은 좀 빼요. 그래서 장소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옅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소지가 있을 때 그 모임을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안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경계를 지키기 위한 애를 쓰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회피적인 행동 패턴이고 그럴 때 문제점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오픈하고 그 부분을 수용받았을 때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기회가 애시당초 형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면을 쓰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고립되고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완벽주의거든요. 근데 완벽주의 역시도 자존감이 낮을 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연스러운 나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예요. 이게 자신을 비하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존재다. 누구든지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이유가 요즘에 특히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 한 예로 SNS가 그런 것 같아요. 절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보이지 않죠. 가급적 남들이 봤었을 때 좋게 여길 만한, 그게 어떤 자신의 성취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그냥 성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남들이 봤었을 때 좋을 것 같고 수용받을 것 같고 좋게 여길 것 같고 이런 거 위주로 포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기가 스스로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나는 훌륭해야만 해, 남들이 봤었을 때 괜찮고 우월해 보여야만 해 라는 식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더 완벽함을 추구하게 되는 게 요즘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럴 때는 문제가 인간관계가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인간관계조차도 하나의 자신의 성취로 매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SNS만 봐도 팔로워가 몇 명인가, 또 팔로우를 하는 사이 중에서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걸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냐 적냐로 역시 자신의 가치를 매기게 되고 인간관계 하나의 스펙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사실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독립적인 영역, 남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어떠냐를 좇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반대로 의존적인 영역,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뭔가를 서로 상호작용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돼요. 근데 인간관계라는 거는 바로 이 욕구, 남들과 서로 연결되면서 친밀감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맺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런 욕구가 있어서 맺는 거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은 정서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서로 표현하고 그거를 존중받음으로써 서로 연결된 느낌을 가지는 거, 그게 인간관계의 핵심인 건데, 요즘에 일어나는 인간관계는 그런 목적이 아니죠. 관계를 통해서 나를 더 괜찮게 포장하느냐, 내가 더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모습을 더 보이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반대 영역, 독립적인 나만의 자율적인 부분, 나를 어떻게 내세우고 싶은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럴 때에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고 팔로워가 많고 모임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서로 감정적인 소통을 통해서 느끼는 거라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외로운 게 뭐 1인 가구가 많고 이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외로운 거는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만날 사람 많고 연락처에 사람 많고 해도 진짜 외로운 이유는 정서적인 상호작용, 감정적인 소통을 못할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외로움은 심리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소통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은 뭐냐면은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더욱더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남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표현했었을 때, 인식했었을 때 나만 인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걸 같이 인식해 줌으로써 공감받고, 그러면서 더 자기 감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걸로부터 굉장한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을 반복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외로움이라는 거는 바로 이 경험을 못할수록 찾아와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과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것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다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감정은 이게 아니라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원하는 감정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소위 긍정적인 감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정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가 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만약에 자기의 감정에 집중을 한다 치면은 내가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봤더니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아. 뭔가 부끄럽고 위축되고 소심한 느낌이 들고 절망적이고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어색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이려면은 이런 감정들을 무시하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거를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위축되어 있구나.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구나. 스스로 부정적으로 한심하게 여겨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자꾸 인식이 돼서 좌절감을 느끼는구나.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언어화해서 묘사할 수 있는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하면은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져요. 더 괴로워지고. 근데 심리 상담을 하더라도 이 과정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거면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고요. 내가 만약에 위축되어 있고 힘든다 하면은 사실은 이걸 제대로 보면 볼수록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순간이 잠시 찾아와요. 그 다음에 비로소 투명하게 이게 인식되면 이것과 관련된 복잡한 얽혀있는 갈등들이 조금씩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인 갈등이라고 소위 표현을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모를 때 오거든요. 근데 모를 때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면 처음에는 좀 괴롭지만 그 다음에는 비로소 해소라는 작업이 일어나요. 감정의 해소는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풀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정의 해소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내가 명명할 수 있고 그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할 때 동시에 해소가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기하게 괴로운 감정이어도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작업을 꾸준히 하면 그게 영원히 괴롭지가 않고요. 자정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감정들을 회복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이 오직 부정적이고 오직 괴로운 감정만 쭉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의욕을 가지고 좀 잘해보고 싶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전적인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거를 가로막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내가 내 감정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가로막는 과정 자체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힘을 줘야 돼요. 이런 감정은 내가 계속 재면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여기에 힘을 많이 주느라고 정작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투명하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나의 삶을 진취적으로 발휘하고 그러기 위한 의욕을 올리는데 에너지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선순환이 이제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임기응변이 되더라도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빨리 의욕을 내고 빨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빨리빨리 저 구석으로 몰아놓고 뚜껑 다 꽁꽁 싸매고 우선은 내가 억지 의욕이라도 가져서 나아가 보자. 이런 식의 관점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급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금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자기 마음에 집중하는 식으로 하면은 임기응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은 조금 출발이 느린 느낌, 약간 에너지 올라오는 게 조금 느린 느낌이 들지는 모르지만 핵추진 잠수함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나의 평생에 걸쳐서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요즘 자존감이 낮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감을 높여야겠다라는 의지를 억지로 자꾸 불어넣으면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감정을 더 억압하는 식으로 악순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핵심은 자존감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수용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